그분들은 1+1의 행복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왜냐면 뭐 그 이 업을 하시잖아요. 이 업은 앞으로 미래가 어떤 것 같으세요? 미래의 제 업이 예. 사라질 수도 있고 뭐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미 뭐 힘든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고 있고 또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예측 가능한 것들은 컴퓨터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불닭볶음면 제조 공정을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을. 근데 기계가 반죽하고 기계가 자르고 튀기고 기계가 포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보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스템을 돌리는 누군가 몇 분은 계시겠죠, 사람이. 근데 그 화면에는 한 명의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저 자신한테 자문을 해봤어요. 야, 너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겨울에 내리는 이 눈송이의 입자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나 감정이나 잠재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쌍둥이도, 심지어 쌍둥이도 같은 날 태어난 이 아이도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따스한 이 손으로, 제 손은 좀 찬데, 따스한 손으로 이 사람의 정말 그 몸과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을까? 로봇이나 이런 애들이? 모르겠어요. 아주 정말 먼 훗날에 아주 고도의 기술이 발달해서 뭐 SF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이거는 한동안은 저는 인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고 지금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군요. 네. 저도 동감해요. 네. 그 사람의 터치라든가 잠재의식을 건드려 주는 거라든가 공감한다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게 로봇이 대체하려는 거는 앞으로 수백 년은 걸릴 것 같아요. 대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걸 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네. 왜냐면 지금도 잠재의식의 영역이 90%잖아요. 네. 내 안에나 대표님 안에는 90%의 어떤 전 세계 이것이 과거 몇천 년부터 이 모든 이 데이터가 대표님 안에는 있어요. 이거를 기술이 정말 발달된다 해서 이걸 얼마만큼 과연 측정해내고 이거를 대응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잠재의식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꼬여 있어요. 연결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죠. 종교, 문화, 내 부모, 내 친구 이런 거가 그 수많은 데이터가 프로그램화 된다고 하기엔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 될까요? 네. 그 지금 하시는 이 일을 뭐 지금 한 10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원장님 생각에? 처음에 생각은 예. 굉장히 말빨도 좀 있고 또 많은 알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력도 정말 좋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 수업에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판단평가를 하되 보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정말 이 일에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평가를 딱 해서 거기서 마음에 닿는 분이 있고 판단평가를 했는데 저 사람의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라던가 또는 도덕적인 거 도덕적으로 이래야 돼. 옳고 그름은 이런 거야 라고 그 스펙트럼이 아주 작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참 쉽지 않죠.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때. 그게 도덕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방향이냐, 어떤 문화냐, 어느 역사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도덕적이고 옳고 그름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 잘났다 못났다라는 거. 이 사람은 이
예쁘니까 또 이 사람은 굉장히 학력도 좋으니까 뭐 아니면 이 사람 집안의 배경이 이러니까 굉장히 뭐 잘할 거야라든가 아니면 못났으니까 이 사람은 못할 거야라는 그런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죠. 얘를 네.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뭐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 이 사람의 단점, 장점을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라면 공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죠. 따스한 마음이 있으면. 대표님도 굉장히 따스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런 마음, 착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저는 고지식한 사람이거든요. 완벽주의자에다가 고지식한데 제가 아마 일반 상담을 했으면 저도 아마 지금도 그 고지식한 면을 제가 이렇게 오픈 못했을 건데 네. 이 일은 사실 저 잠재의식 밑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네 가지를 채워 나가려고 이제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분은 굉장히 이 일 하는데 적합하죠. 오히려 이 힐링 이런 거 관련된 일은 네. 그 잠재의식 이런 거 관련된 일은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네. 내공이 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없어요. 특히 네. 뭐 대학 교수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분들은 네. 이론이나 이런 거를 설명은 굉장히 잘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동양 철학을 네. 그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네. 명리학이라든가 다음에 관상, 다음에 풍수 네.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잘하는 사람이 대학 쪽에는 없어요, 거의. 지식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처음 이 상담을 했을 때는 누가 오면 미리 그 정보를 받죠. 그럼 그걸 인터넷 검색을 하고 다 막 최대한 이 사람의 그거를 다 알고 시작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입견이 있으면 이분에 대해서 더 다른 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딱 중요한 포인트만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만 그리고 큰 사건 정도만 그것도 깊은 얘기는 안 듣고 어떤 사건만 있었습니다. 뭐 제가 남편과 헤어졌어요. 뭐 아니면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뭐 요 정도만 딱 듣고요. 나머지는 안 들어요. 최대한 배제시키는 거죠. 네,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시켜요. 이 일의 제일 좋은 점과 제일 나쁜 점이랄까요? 어려운 점이랄까요? 제일 좋은 점은 이분들의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잠재의식을 깨워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이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또는 원하는 어떤 지점을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 제가 함께 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분들이 행복해져서 그 행복이 커지거든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행복을 저한테 나눠줄 때 사실 오늘도 올 때 그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엄청 주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수업처럼 하세요. 아우 얼마든지 하시는데 그 에너지를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1+1의 행복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왜냐면 뭐 남을 속이거나 남을 뭐 이익을 이렇게 좀 더 부풀리거나 사기치거나 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그분들이 더 잘 되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 행복을 그대로 그냥 저한테 나눠주니까 그게 제일 행복하죠. 싫은 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싫은 점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는데 굳이 하나 두 개를 굳이 따진다면 한 흔한 일은 아닌데요. 100명에 한두 명 정도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잘해 오는데 이게 이제 어느 고비가 이렇게 딱 올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영어 공부도 그렇잖아요. 대표님 공부 많이 하셨지만 법률 막 공부할 때 이게 한 방에 그냥 쫙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조금 주춤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주춤하고 이런 그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그 주춤할 때 어떤 시련이 딱 오면 그때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사실은 그게 아주 큰 게 아닌데 어떤 신념에서 저 잠재의식에서 뭔가가 딱 걸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포기할 때, 그때가 제일 가슴이 조금 짠하고요. 이 업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은 몇 점, 두 번째 온 날은 몇 점, 뭐 이렇게 수치화하거나 해줄 수만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건데 그 한두 명이 그럴 때가 제일 조금 약간 짠한 거는 있죠. 그게 그래요. 네. 그 본인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뭘 준비해야 되나요? 대부분 이거를 테크닉으로 배우러 와요. 저한테도. 테크닉을 배우려고 이렇게 오고 그 사람들은 딱 그거예요. 몸은 경직돼 있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 하나만 빨리 배워서 가야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더 크게는 못 가. 요 정도는 가겠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는데 네가 저도 또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어떤 경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정도까지는 못 가라고 말을 드려요. 그 테크닉을 뛰어난 상담 기법이 뛰어난 사람이 상담을 잘하느냐, 또 공감 능력이나 이런 따스함이 있는 사람이 잘하느냐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네. 테크닉은 상관이 없다는 그 아주 미비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너가 먼저 행복해져라고 말하죠. 너의 안에 있는 거가 그게 뭐가 있다면 그걸 먼저 치유해봐. 그러니까 테크닉을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를 치유하다 보면 그 테크닉은 그냥 몸에 그냥 습득되거든요. 그대로. 왜 자전거를 머리로 막 알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는 게 더 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업을 만약에 하시려고 한다면 네. 예, 사실 우리 안에 상처 없는 사람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이 없는 대로 이렇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빨리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테크닉을 배우려고 막 와서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서는 왜냐면은 자기는 지금 짜증나고 자기 문제는 해결도 안 됐는데 이 사람 문제 해결해주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치유를 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안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행복해지면 옹달샘 물이 이렇게 있는데 옹달샘 물이 완전히 차면 얘가 자동으로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꽃이나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죠. 내가 그냥 차지면 네. 테크닉이 거의 필요 없어요. 네. 근데 하수들은 테크닉을 먼저 배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냥 마냥 그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네. 또 이런 힐링이라든가 이 일에는 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되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몸이 아팠던 사람이거나,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죠? 그 6살 때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또 아니면 굉장히 집착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팠다거나, 그런 분들이 오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업에 있는 네. 분들이 되게 그런 게 아픈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네. 왜 이렇게 자꾸 아주 지랄 맞을까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모든 게 다 자원이에요. 자원이고 홍보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그 제자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오시는 분을 할 때 너 힘든 일 경험해 봤니? 라고 물어봐요. 네. 너 학력이 좋아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힘든 네. 일 겪어봤어? 얼마만큼 겪었니?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떤 상태니를 물어봐요. 지금도 뭐 그 과거에 막 있다면 그 사람은 저는 멀리 하고요. 네. 근데 그런 일이요. 지금 저한테는 와 정말 너무나 행복한 어떤 그런 상태예요 라고 하면 그분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고 친구도 맺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특별한 굴곡 없이 그냥 소소하게 그냥 네. 재밌게 원만하게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힐러로서의 역할에서 큰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경우가 네.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진짜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예. 그런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이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면 예전에 겪었던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 일을 하면 그게 진짜 짭짤한 자원이 돼요. 당연하죠. 그죠? 정말요.
그 잠재의식의 패턴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직장 생활에서 계속 좀 힘든 네. 상사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이직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반복이 돼요. 당연히요. 반복이 되는데 본인은 그걸 잘 못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일 때문에 좀 구체적인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걸로 반복을 하는 분은 뭐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네. 아니 맨날 나쁜 남자만 만나는 여자도 있고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나쁜 남자 얘기를 할까요? 제 나쁜 전문은 남자. 사랑이니까. 네. 실제로 왜 이렇게 맞는 분만 그 만나는 분이 있는 여자가 있어요. 때리는 남자. 네, 때리는 남자만. 예. 되게 그게 희한하게 고르네요. 그죠. 그게 정말 희한하게 피하는데 그러니까 막 다른 길로 피해서 가는데 거기에 또 다른 남자 역시 나를 때리는 남자. 네. 또 이게 때리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술 주정뱅이만 만나는 분들도 있고. 네. 예. 그게 근데 내 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네. 저는 잠재의식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라고 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 그 안에 나는 맞아도 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된 건지 뭐 문화나 종교나 아니면 그런 거에서 되는지 이제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개인 건데 근데 그분 여자분의 상황에서는 네. 자존감이 이분은 굉장히 낮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한 거죠. 너는 앞으로 야 네 그 얼굴 가지고 뭐하냐 네 몸매가 그게 뭐니 이러고 이분은 항상 그래서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항상 잘생긴 사람을 만나요. 이 여자분이. 네. 네. 잘생기고 누가 봐도 잘 나가고 네. 네. 그런데 항상 나를 때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런 잘난 사람은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네.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니까 나는 맞아도 돼라는 거가 그 내면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네. 정말 다른 패턴의 사람을 만난 거죠. 너는 누구도 너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를 몸으로 체험을 시키고 나니까 네. 이분이 이제 더 이상은 맞는 그런 남자는 안 만나셨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위로를 주는 책이라든가 네. 이런 거 보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되뇌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그냥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가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네. 바꿔줘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일반적으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내가 표현을 이렇게 계속 했을 때 변한다라고 하죠. 그 말은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건물로 치면 네. 1층이 의식이고 지하 1층부터 지하 9층까지를 잠재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지하 1층 정도 아니면 그 의식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바뀌죠, 삶이. 근데 네. 지하 2층, 3층으로 가는데 너무나 두껍게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한동안 시크릿이라는 책이 예. 유행했었어요. 예. 뭐 정말 엄청나게 팔렸는데 그 책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안 해주는 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어느 정도 약한 정도는 거기서 이렇게 바뀌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부모님이나 종교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프로그램이 세팅돼 있어서 그거를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게요.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네. 사실 그 말을 하실 때는 난 너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라고 계속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오셔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저는 아마 자기 사랑이 충만한 걸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들이에요. 네. 뭐 돈도 정말 뭐 엄청 많이 버는 분들인데 네. 제가 웃죠 그냥 속으로. 그리고는 잠재의식 세션을 딱 들어가면 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맞는 여자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남자만 만난다든가 네. 이런 거 할 때 혹시 좀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얘기를 드리면 그런 그게 맞는 게 그냥 네 잘못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요. 그건 아니죠, 그죠? 내 잘못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프로그램을 내가 나도 맞아도 되라는 게 내가 그냥 네. 내한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 마당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 자존감이 낮거나 힘이 약한 사람은 쓰레기를 버려도 그냥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너 거기다 왜 내 앞마당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야?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습이 되다 보면 네. 예, 이거는 좀 근데 제일 제가 강한 사례를 든 거고요. 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상하게 1등 어떤 딱 내가 원하는 쟁취하는 그 선에 갔을 때 이상하게 2등에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아. 예. 이거 한 발만 더 가면 되는데 멈추는 거예요. 아. 아니면 일이 틀어지거나. 네. 예. 그거는 이분이 남자분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발표를 이제 하는데 네. 자기가 이렇게 발표를 탁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근데 이분이 발표를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한 거는 아닌가 봐요. 근데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어떤 멘트를 날린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멘트였지만 이 어린애는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나서면은 안 되고, 내가 잘하면 안 되는구나가 그 어릴 때 세팅된 거예요. 내 뇌에. 그래서 이분이 뭔가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딱 그래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는 그냥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뭔가 자기가 주저앉는 어떤 행위들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그런데 이거를 의식해서 아무리 캐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뭔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네, 뭔가 네. 하려고 하면은 아, 근데 그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내 인생은 이런가 봐. 그런데 사실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세팅 하나가 거기에 바이러스가 걸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잠재의식을 건강하게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원장님 같은 전문가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당장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내 잠재의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은가요? 제일 빠른 거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 네, 제일 빠른 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되면 99%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근데 이거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아침에 거울을 보고 너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니? 네, 이거를 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거울 보면서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가 행복할까? 아.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시행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자아가 약하고 자기 사랑이 잘 안 된 사람은 그 내면에서 답도 안 올라와요. 네, 안 해줬으니까 맨날 무시했고 나 어디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은 돈이 없어. 지금은 남편 때문에 안 돼. 지금은 애들 시험이잖아. 이러고 계속 무시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너가 행복하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면 바로 해주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이 지금 없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럼 나 세계 여행 가고 싶어. 이러면 근데 통장 잔고 보니까 돈도 없고 난 지금 시간도 안 돼. 그러면 내 자신한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이때 되면 돈도 생기고 한 3개월 뒤에는 시간도 괜찮아. 이때 갈게.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감이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도 이완되고 몸이 이완이 되면 잠재의식이 올라와서 활동할 수 있는 다시 만들어져요. 네, 이게 정말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제일 빠른 방법.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네. 내가 행복해야지 라든가 나한테 뭘 선물해 줘야지 라든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물어봐야죠. 나를 네. 어떤 되게 소중한 존재로 네. 대하고 나를 내가 아니라 나를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가꿔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보통 이게 자기 사랑 해주세요 이러면서 뭐 선물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참
나라는 거가 분리가 안 됐을 때 이 개념이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밥을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옷을 사 입고 그러는데 나의 안에 있는데 어떤 그 내면의 나는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다 다른데 그냥 자기 여지껏 살아왔던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대로 자기한테 해줘요. 물어봐야 돼요. 그게 물어보는 게 연습이 되면 잠재의식에다가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전초전이 돼요. 보통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이 엄마 아빠가 워낙에 네. 주입하거나 네. 뭐 친구가 주입했거나 네. 이런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종교가 주입했거나 종교가 문화가 주입했거나. 주입했거나 아.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 세션 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걸 대부분은 해주고 있어요. 아, 네. 정말 내 잠재의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네. 물어봐라. 네. 이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혼자 살 수 있는. 아유, 네. 오늘 저는 새삼 좀 굉장히 좋은 걸 배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네. 김금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미지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잠재의식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선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 GDP라고 하죠. 경제 수준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 불행한 사람이 너무 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너무 늘고 노인 빈곤율도 많고 근데 되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는 게 싫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원하고 이런 되게 복잡 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잠재의식 밑으로 내려와서 정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전망이 많을 것 같아요. 전망이 아주 밝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김금희 원장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윤의 백전백승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